여러분, 1차 세계대전을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한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이제 중국의 주권도 인정, 산둥반도에 대한 일본의 이권도 인정, 이러면서 이게 반발해서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3.1운동 일으켰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냐. 자, 5.4운동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이제 그 연합국가 독일이 맺은 그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했다. 그 산둥반도 독일이 조차한 산둥반도를 일본한테 넘겨준다는 베르사유 조약 조인을 거부한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 그래서 이 5.4 운동으로 이제 민중의 역량을 발견한 감동한 그 순원이 그 비밀 결사였던 중화혁명당을 공개 정당인 국민당으로 1919년 이제 개편하잖아요. 같은 해에.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3.1 운동으로 민중의 역량을 발견해서 우리가 임시정부가 각지에 생기고, 이게 여러분 외교 독립론을 펼치기 위해서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의 상해 임시정부로 이렇게 만들어지듯이 중국도 5.4 운동으로 민중의 역량을 깨달은 민중으로 우리가 이렇게 혁명할 수 있겠구나. 중화혁명당, 민중으로서 이제 우리가 일부 그 혁명가가 아닌 그 국민과 함께 가는 그런 당이 돼야겠다 해서 중국 국민당으로 개편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중에 1914, 18 중에 여러분 1917년에 그 후진적인 러시아에서 그거 제정 러시아 무너뜨리고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1921년에 이제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천두슈 리다다오 등이 중국 공산당을 그 상해의 남호라는 호수에 여러분 제가 말했죠. 그 배 위에서 13명이 창당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 국민당은 지금 공산당이랑 합당하는 이유가 지금 앞에서 여러분 괜히 이거 순원의 광둥 국민정부는 여러분 중화민국의 임시대총통 자리를 순원이 물러나고 위안스카이한테 넘겨준 이유가 위안스카이가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청나라들 타도해주는 조건으로 물려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위안스카이가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했다가 황제 됐다가 취소하고 합병나서 죽었잖아요. 그 21개조 요구 이런 것도 막 받아들이고 해서 사람들이 막 이제 위안스카이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쇼넌이요 자기 군사력이 없어서 이제 여러분 국민정부 중화민국이 군사력이 없어서 지금 이제 위안스카이한테 총통 자리도 넘겨줄 정도로 군사력이 절실했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 혁명,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한 러시아에서는 이 사회주의를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파격적인 조건, 억압받는 민족의 독립투쟁을 지원하겠다. 제정 러시아가 중국에 받은 권리를 이권을 포기하고 이거 독립투쟁 지원하겠다. 그래서 중국의 통일과 독립당선을 돕겠다는 소련. 그러니까요. 군사력이 후달리니까 재정과 군사력을 돕겠다는 소련이랑 연합해서 공산당을 수용한다는 방침을 순원이 선포합니다. 순원은 지금 여러 군벌들로 난립되어 있는 중국을 다시 하나로 통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외세인 제국주의 그리고 내부의 군벌 타도를 목표로 하는 제1차 국공합작을 1924년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국공합작을 기반으로 하는 광둥 국민정부를 세웠다. 순원이 근데 간암으로 죽으면서 이제 순원이 준비한 북벌을 누가 한다? 장제스가 국민혁명군 총사령관이 되어서 이제 광저우에서 군벌 타도를 위한 북벌을 시작했다.
9개월 만에 여러분 양쯔강 일대, 창정강 일대를 차지했는 중국 공산당이요. 그 국공합작 이후로 이제 국민당과 함께 하면서 그 이제 대중운동을 주도하면서 큰 호응을 받으면 세력이요 계속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세력의 성장을 경계한 장제스가 북벌 와중에 상해에서, 이 상해가 여러분 그 중국에서 제일 먼저 개항된 항구예요. 여러분 난징 조약에 5개 항구 개항한다. 상하이 등 5개 항구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도시잖아요. 이 상하이에 노동자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상하이에서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이거 그 공산당이랑 노동자 막 죽였다고요. 국공합작이 결국 파기되고 그 국민당은 대중운동을 탄압했다. 북벌 와중에 무슨 그 일이 있었다고요? 이거 있었다고. 그 말 하려고 지금 내가 말을 한 거예요. 이거 1차 국공합, 그러면서 1차 국공합작이 상하이 쿠데타로 붕괴됐다. 정답 이거. 류거우차오, 이게 여러분 루거우차오, 이거 노구교 사건. 그러니까 북경 부근에 있는 아름다운 다리인데, 그 다리에 이제 만주군 만주 사변 이렇게 여러분 이제 그 만주 지역 장악하고 있던 일본군이 이 류거우차오 노구교를 경계로, 여기 뭐 일본군이 있으면요 반대편에 중국군이 있었는데 야간 점호 시간에 한 명이 없어. 보면 총소리 나고 있는데 중국군이 우리 일본군 하나 잡아갔다 하면서 일본이요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여러분 중일 전쟁이 1937년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앞에 영상에서 얘기했죠. 갑자기 이제 그 화장실이 급해서 용변이 급해서 잠깐 갔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비를 이미 건 거, 그냥 중국의 이제 중국군의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이 장군이 여러분 무다구치 렌야라고 유명한 여러분 일본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큰 피해를 끼쳐서, 여러분 그거 임팔이라고 뭐 인도와 미얀마 국경에 있는 그 도시 있거든요. 이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서 무리하게 뭐 그 이제 진군한다고 식량 같은 것도 안 싣고 해서 막 이제 그 우리 일본은 초식 동물이다, 그냥 풀 뜯어 먹고 가면 된다 하는 이런 희대의 망언을 남긴 여러분 어둠의 독립군 아니냐라고 불리는 무사구치 이랬냐가 이때 일본의 일본의 이제 그 장군으로 여러 루거차오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일본에 너무 피해 끼친 게 많아서요. 그 도쿄 전범 재판에서도 그냥 풀려났다고 해요. 실제로 전쟁 범죄 저지른 게 없어서. 재밌거든요. 한번 시간 나실 때, 머리 식히실 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임팔 작전 유명합니다. 임팔 작전. 자, 그래서 지금 류거차오 사건은요, 뭐에 여러분 원인이 됐다? 중일전쟁, 1937년 중일전쟁이 원인이 됐다. 1차 국공합작이 붕괴된 거는 아까 상해사변으로, 상하이 쿠데타로 1차 국공합작이 1927년 결렬됐어요. 이게 도쿄에서 아주 하치네. 이거 여러분 러일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거잖아. 반전연대, 이거 1907년 교과서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교과서 167쪽에 도쿄에서는 아시아인 혁명가들의 교류와 연대를 목적으로 한 아주 하치네, 아주 우리 친하게 지내자규, 싸우지 말고 반제국주의 목표로 한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조직, 1907년 아시아 민족의 국제연대 단체, 겁나 빠른 시기에 만든 것. 자, 우창에서 신식군대가 봉기했다. 이거 1911년 10월 10일 최초의 공화정을 만드는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자, 5번 홍군이 대장정을 단행해서 예난에 도착했다. 이거는
여러분 루이진에 있던 그 이제 공산당을 그 국민당이 포위 공격 뭐 여러분 4차 포위 공격 뭐 한단 말이야. 5차례나 포위 공격하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험로로 도망간 게 뭐예요? 대장정.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갔다? 예난까지 도망갔어요. 근데 예난에서도요. 또 다시 이제 그거 루이진에서 그러니까 대장정 그거 시작했던 루이진에서처럼 똑같이 예난에서도 포위동 공격당해서 또 죽을 뻔했거든. 근데요, 뭐가 일어났어요? 그거 여러분 그거 하극상 쿠데타 그 이제 장쩌린의 아들 장세량이 상간 자기 공산당 토벌을 응원하러 온 상간 장제스를 구금하는 사건 시한 사건 때문에 여러분 예난에서 그 개멸 안 당하고요 그거 2차 국공합작을 하게 되면서 다시 또 세력 빵빵빵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거 홍군이 대장정을 단행해서 예난에 도착했다. 이거 뭐 출발이 89,000명이 출발했는데 8,900명. 그러니까 10분의 1로 진짜 독종들만 살아남은가. 그리고 여러분 대장정 와중에요. 쭈니라는 지역에서 누가 이제 공산당이 우두머리가 됐다. 마오쩌둥. 자, 16번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그래서 여러분 홍군이요. 공산당 군대 이름 홍군이에요. 자, 16번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는 가 운동을 기념하는 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천황의 옥새, 화폐 등의 유물과 문헌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것은 가 운동을 주도한 홍수전의 흉상입니다. 가 운동은 청조타도 남녀평등 토지균분 청조타도 남녀평등 토지균분 그래서 여러분 이 태평천국 운동의 토지균분 사상을 뭐라고 해요? 천조전무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상에서 태평한 천국을 열겠다. 이 사람이요, 강둥성에 원래 그 지역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옮겨온 객가 출신인데 똘똘해서 집안에서 얘를 밀어줘서 뭐 과거 시험 계속 준비하는데 계속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얘가 그 꿈에 자기 형아가 예수님, 자기 아빠가 하느님. 그래서 하면서 자기가 이제 진짜 내가 기독교를 이 땅에 열어야겠다 하면서 여러분 태평천국 운동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서구 열강이 보기엔 사이비죠. 그래서 진압당하잖아요. 서구 열강에게 누구랑 뭐 이용장 증국본 같은 양무운동 군인이랑 함께 여러분 서구 열강이 같이 치죠. 그러면 이 운동 태평천국 운동에 대한 설명 이거 여러분 정답 4번이죠. 짱십. 자, 중체 서용을 기치로 내세웠다. 이거는 뭐예요? 변법 군주제 수립을 입헌 군주제 수립을 지향했다. 이거는 뭐요? 변법 자강. 자, 근데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개혁을 추진했다. 이게 또 변법 자강. 윌슨이 주장한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은 건 뭘까요? 우리나라 3.1운동? 자, 여러분 넘어가세요. 이거 여러분 천황이요. 걔예요. 이 홍수전이에요. 천황 말고도 왕이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하냐면 자기들이 태평천국이라 나라를 세웠다고 해서 이 홍수전은 천황 여러분 동왕, 서왕, 남왕, 북왕, 이강 날개 이자서 이강도 있거든요. 그래서 날개 이 아니네. 날개 이기 아니고 돕다 보호하다 잉여. 그래서 동왕, 서왕, 남왕, 북왕 돕고 보호해주는 이강 이런 식으로 소조기, 석달개 이런 여러 자기 무리 사람들을 자기 조직의 좀 우두머리들을 왕으로 붙였어요. 근데 왕끼리 서로 막 내분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막 이럽니다. 자, 이제 교과서란다. 이거 여러분 17번. 자, 미출진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동아시아 상황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된 지 약 10년 동안 토지개혁과 농업 집단화 등을 시행하였지만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최되는 베트남 공산당 제6차 전국대표대회는 대중 속에서 당의 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어야 합니다. 공격에 처한 경제를 구하기 위해 상품경제, 시장경제 체제의 일부 요소를 도입하고 조직의 쇄신과 당 간부 집단의 업무 쇄신 등 새로운 경제
사회 정책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 베트남이요, 수립된 지 약 10년이 지났는데, 좋지 않다. 그래서, 공경에 처한 경제를 좀 구해야겠다. 시장 경제 체제 일부 요소, 자본주의 체제 일부 요소 도입하고, 업무 쇄신 등 새로운 경제 사회 정책, 이게 여러분, 도이머이 정책. 여러분, 이제, 일본이, 이제, 그거, 중일전쟁 일으키고, 이제 군수물자가 딸리니까 동남아시아에 쳐들어갔잖아요. 근데 동남아시아는 이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미국의 온통 식민지였죠. 그런데 이 베트남은 어디의 식민지예요? 이런 카페,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여러분 1940년에서 45년 동안은 45년 8월 15일까지는 8월 15일 이런 느낌 오죠. 어디의 식민지였냐면 일본의 식민지가 됐어요. 왜냐면 이 프랑스를 유럽에서 독일이 프랑스를 정복하면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에도 이제 같은 편인 독일이 프랑스를 무찔렀으니까 이 프랑스를 몰아내고 일본이 프랑스 식민지인 베트남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일본이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하고 나서 프랑스가 옛날 재미 봤던 걸 못 잊고 또 와요. 그래서 프랑스 다시 기어 들어오니까 진짜 빡치죠. 그래가지고 1945년 8월 15일 일본 패망 직후에 이제 베트남 민주공화국 여러분 호 아저씨라 불리는 호치민이 이 사람이요 프랑스에 대한 독립운동도 하고요 일본에 대한 독립운동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독립이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김구 아저씨 같은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호치민이 베트남 독립선언을 했어요. 하면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했는데 도로 누가 기어 들어갔다고요? 프랑스가 다시 자신의 옛 식민지라고 또 쳐들어와요. 프랑스가 다시 지배하려고 하자 호치민이 이끄는 이제 베트남 베트남이랑 전쟁을 해요. 전쟁을 했는데 프랑스군한테 이겼어요. 특히 대승을 거둔 곳이 어디냐면 어디 나오나? 안 나오네. 여러분 디엔비엠프 전투라고 이거 여러분 영상을 찍으면서 할게요. 다음에 디엔비엠프 전투에서 프랑스한테 결정적으로 이겨서 여러분 결국 프랑스가 그래서 이제 제네바 합의를 해서 이제 여러분 디엔비엠프 전투에서 진 프랑스가 철수를 하고 그리고 베트남은 이제 남북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남북 간에 총선거를 해서 하나로 통합하자는 그런 제네바 합의 내용이 이행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그거 북쪽에 있는 베트남은 이제 호치민의 공산주의 세력이 지배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거를 하면 여러분 호 아저씨 호치민의 인기가 높고 그리고 얘네들이 독립전쟁을 한 거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될 거예요? 총선에서 북베트남이 압승을 거두고 남베트남까지 다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려한 미국이 어디를 지원하냐면 베트남 공화국인 남베트남을 지원해요. 남베트남 정부가 이제 총선을 거부합니다. 거부하자 이에 반발한 세력들이 이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이에 반발한 세력들은 누구냐면 여러분 남베트남에 있던 북베트남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베트남 공산당 베트콩이라고 합니다. 베트콩들이 이제 남베트남 정부에 저항합니다. 저항하니까 당연히 호치민이 이끄는 북베트남의 사회주의 정권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지금요 결국 어때요? 북쪽에서는 호치민의 북베트남 사회주의 정권이 남베트남을 공격하고 총선을 거부한 남베트남을 공격하고 남베트남 내에서는 왜 우리가 하나로 통일 안 하는데 하면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인 베트콩들이요 내부에서도 반란을 일으키고
이러면 여러분 미국이 당장 도와주고 싶어 안 달랐죠. 지금 자본주의 이게 다 이거 베트남까지 사회주의화 되면 안 되는데 군대를 무슨 명분으로 개입할 수 있을까 해서요. 미국이요 통킹만 사건을 조작합니다. 통킹만에서 북베트남의 그 통킹만 사건이 뭐냐면 이 설명 안 나오나? 그 미국 군함이 베트남의 통킹만에서 북베트남에 여러분 한포 사격을 2방 맞았다. 저것들이 먼저 우리 공격했거든 하면서 이제 미국이 군대를 보내서 북베트남을 공격한 사건이. 근데 이게 미국의 조작이래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미국이 명분을 베트남에 참전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어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킹만이 어디냐면 여러분 뭐 이쪽이 뭐 여기가 여러분 통킹만이에요. 그래서 통킹만에서 이렇게 우리 미국 함대가 북베트남에 이제 한포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걸 빌미로 지어낸 조작 사건 빌미로 베트남 전쟁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64년 개입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내부 내전에 지금 내전에 이제 신소 정부, 사회주의 정부로 이제 베트남이 다 바뀔까봐 지금 내전에 미국이 개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명분이 없죠. 명분이 없으니까 여러 나라들이 자기 편을, 미국 편을 들면서 참전을 해야 국제적 위신이 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 박정희 정부한테도 군대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돈 벌기 위해서 미국의 동맹군으로 참전했어요. 그리고 우리 경제개발 자금으로 이거 한국군의 월급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소련과 중국은 북베트남을 지원했다. 북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니까요. 자, 이런 건데 이 베트남 전쟁이 결국 2차 세계대전 미국이 더 돈을 많이 썼지만은 전세가 불리해져 갔다. 또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 뭐 구정대공세라고 해서 뭐 여러분 68년 1월 30일 우리나라 여러분 있잖아요. 설 때 구정,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 국가는 음력설세잖아요. 이제 구정에 이제 북베트남이 이제 미국 뭐 미국 대사관, 남베트남 대통령국, 방송국, 공항 뭐 이런 거 여러분 전역 100여 개 뭐 있잖아 중요 도시와 군사기지를 북베트남군, 베트콩 이런 군인들이 막 대공세를 펼친 거예요. 근데 이게요 아예 TV로 막 생중계됐거든요. 생중계되면서 실제로 여러분 말로 듣는 거랑 영상으로 보는 거 다르죠. 영상으로 막상 보니까 너무 치열하고 처참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 베트콩들이. 아니 그러니까 와 전쟁이 저렇게 처참한 거였나? 아니 왜 우리는 저 베트남 국내 일을 가지고 미국이 끼어들어서 저렇게 이제 저런 이제 처참한 광경이 베트남에서 이제 일어나나 저런 이런 전쟁의 참상 이런 거를 보고 이제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반전 여론이 일어나요. 막상 구정대공세는 이제 북베트남 구정대공세는 실패했어요. 실패하지만은 그게요 영상과 언론 영상으로 막 이제 보도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전 여론이 막 형성되면서 반전 운동, 그리고요 2차 세계대전 때 돈 더 많이 썼죠. 돈 털어 썼는데 이게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인명피해 이런 걸로 궁지에 몰렸어요. 심지어 이게 여러분 첨단 기계 있잖아요. 뭐 탱크 이런 거에 이게 가동이 안 된대요. 베트남은 여러분 밀림 지역이잖아요. 막 숲이 우거져 있잖아요. 이거 우거져 있으니까 진짜 축창 들고 이렇게 저항하는 베트콩들을요 이제 기계화 부대로 이렇게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런 기계화 부대 운용이 안 되니까 막 뭐 했어요. 밀림을요 이제 말려 죽이려고 고사시키려고 이런 고엽제 농약을 위해서 뿌리잖아요. DDT라고 불리는 거 농약을 뿌릴 때 이때 당연히 여러분 미국
이제 베트남 밀림의 고엽제를 살포해서 나무를 다 죽여버려서 이제 베트콩들이 그거 이런 게릴라 작전 이런 거 못하게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했는데 이때 여러분 우리나라 그 베트남 참전용사에 고엽제 피해 입은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뭐 암에도 걸리고요. 또 이 고엽제 이 성분이요 그대로 유전도 돼요. 이제 내가 그 고엽제 걸렸는데 자손을 낳고 하면 몸도 이상하게 시름시름 아프고 그러니까 농약을 몸에 맞은 거거든요. 이게 근데 왜 우리나라 군인이 베트콩도 아닌데 고엽제 피해를 입었냐면 이게요 막 이랬대. 미군이 당연히 자기들은요 고엽제 뿌리기 전에 그 고엽제 뿌릴 예정인 숲에서 철수했겠죠. 철수했는데 미군이 우리나라 같은 편인 우리 여러분 남한군한테는 안 알려줬대. 안 알려줘서 우리나라 여러분 군인은요 군인이요 작전 펼치고 있는 숲 그 위에다가 그냥 바로 뿌려버렸대요. 뿌려버려서 우리는 진짜 그 그대로 맞은 거예요. 너무하죠. 진짜 해도 너무하죠. 그래서 우리 고엽제 피해를 입은 그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 예, 많이 있죠. 공지에 몰렸다. 그래서 이 토양도 다 오염되고 물도 오염되고 이런 걸로 결국 자 이제 닉슨 미국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그래서 닉슨 선언 이거 발표했다는 1969년 이게요 닉슨 독트린 안 나 여기 나오네. 그러니까 미국이요 지금 너무 나대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앞으로는 베트남 전쟁 같은 곳에 미국이 개입 안 하겠다. 내란의 침략에 대해서 미국이 나댈 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대처하겠다. 뭐 핵 전쟁 이런 거 아닌 이외에는 스스로 하게 하겠다. 이제 미국이 설치는 거 안 하겠다. 닉슨 도트린입니다. 이거 발표하고 자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결국 미군은 베트남에서 그 호되게 당하고 철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게 미국을 이긴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여기 그래서 보시면 근데 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그러니까 언제 출입된 거예요? 1945년 미국 나가면서 출입된 거잖아요. 10년 동안 했다. 그럼 한 1955년이죠. 맞나? 55년 맞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이머이 정책. 도이머이가 어디 갔네. 아니네. 미안. 여러분 앞에 거는 말 잘못한 거고 지금 보시면 미군이 베트남에 철수했잖아요. 철수하고 이제 자 1976년 이제 여러분 남베트남까지 다 통일하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1976년에 이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어 수도는 북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를 그대로 합니다. 자, 그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실행하죠. 그런데 이제 베트남 전쟁으로 피해도 많이 입었고 또 이제 국제적으로도 좀 고립을 당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아까 여기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아까 여러분 미국이 그거 나간 1973년 1969년 아까 여러분 닉슨 독트린 이제 그거 동아시아 각국의 내전에 뭐 개입 안 하겠다. 각국이 잘 해결해라. 그리고 1972년에 여러분 이제 미군 철수 1973년에 미군 철군 그리고 1976년에 결국은 이제 앞에 1975년에 북베트남군이 남베트남 수도인 사이공을 점령하고 1976년에 이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전체가 북베트남으로 인해서 다 공산화됩니다. 통일되고 그럼 1876년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등장했다. 10년 지났어요. 10년 지났는데 경제가 안 좋다. 그래서 시장경제체제 일부 요소를 도입하겠다. 업무 제시인데 새로운 경제 사회 정책으로 전환하겠다. 이게 여러분 도이머이 개혁 개방 정책입니다. 자, 개혁 개방 도이머이 이게 여러분 10년 뒤인
1986년입니다. 1986년. 그래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10년 운행했는데 사회주의 여러분 계획경제체제로 안 된다.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여서 우리 좀 잘 살아보자. 해서 개혁 개방 정책 도입 뭐이 1986년 시장 경제 요소 도입, 대외 개방, 외국 자본 유치 이런 거. 그래서 고도 성장하면서 이제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신흥공업국으로 요새 부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당이 베트남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지만은 자본주의 경제 운영을 하는 중국과 엄청 유사하게 운영되는 모습 보이잖아요. 자, 이 정책이 발표된 이유니까 1986년 이후에 동아시아 상황. 여러분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 이거 여러분 큰애 아빠 때잖아요. 박정희 때. 그러니까 이거 아니잖아 어떻게든. 연도는 더 자세히 알아보고 중국이 미국과 정식으로 수교했다. 지금 보시면 자 미국 정식으로 수교했다. 여러분 수교는 아까 1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의 수렁 속에 빠진 그거 미국이 심지어 구정대공세에서 이겼지만 오히려 이게 방송으로 생중계되면서 반전 여론만 막 높아지고 왜 그 남의 나라 간섭해서 막 사람 죽이고 하냐 하면서 사람들이 막 반전운동 펼치고 하니까 자 이제 닉슨이 우리 안 나되겠다.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대처하게 하겠다. 이거 발표한 1969년. 발표하고 여러분 1973년 군대 뺐잖아요. 근데 군대 빼기 전에 자, 중국을 방문했다. 닉슨이 1972년 중국 방문했다. 이제 여러분 막 앞에서는 사회주의가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베트남 전쟁도 이제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면서까지 베트남의 내전에 개입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닉슨은 이제 동아시아 각국의 이런 각국이 해결하게 하겠다 하고 이제 1972년 중국을 방문해서 동아시아의 냉전 구도를 완화시켰다. 여러분 이 당시 중국과 소련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둘 다 사회주의 국가인데 왜 사이가 안 좋게 됐냐면 여러분 레닌이 사회주의 혁명 러시아에서 성공하고 나서 레닌이 이제 소련의 우두머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닌이 죽으면서 철로 만든 사나이 스탈린이 이걸 이어받아요. 스탈린이 막 독재를 되게 해요. 그런데 스탈린이 죽고 이제 이거를요 후비고 해서 후르시초프, 그 다음에 브레즈네프, 고르바초프 이런 순서로 가거든요. 근데 후르시초프가 얘가요 이제 스탈린을 신격한 걸 막 비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비판하는 모습이 기분 나쁜 거죠. 왜냐면 중국은 모택동을 신격화하고 있는데 마오쩌둥 마오쩌둥을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잖아요. 소련의 이런 행동이 스탈린을 신격화하는 것을 비판하는 후르시초프의 행동이. 그래서 사이가 틀어져서 이제 틀어진 중국을 미국이 접근하는 겁니다. 중국과 새로운 관계를 이용했어요. 중국은 미국을 통해서 후르시초프의 소련을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도요 타이완과 중국은 서로 양안 관계, 그러니까 이제 대만 해협 있잖아요. 대만 중국과 대만섬 사이에 해안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는 특수한 관계라고 해서 양안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국 관계가 아니고 양안 관계. 이거를 그러니까 두 해안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요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원래 한 국가인데 서로 나눠져 있고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타이완을 나라로 인정하면 나머지 한 나라랑은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런데 미국은 이제 어떻게 해요?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끊고 누구랑요? 중국과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몇 년? 1979년. 이때 여러분 중국의 중국의 미국 탁구 선수가 가서 중국 탁구 선수랑 이렇게 탁구를 하면서 서로 친선 교류를 하고 결국 이렇게 타이완은 내치고 미국은 이제 중국이랑 손을 잡은 겁니다. 1979년. 그래서 여기 미국과 정식으로 수교했다. 1979년 이 핑퐁 외교의 결과 탁구 열심히 치면서 서로 화해 무드, 그래서 정식으로 수교했다.
자, 일본 경제정책의 실패 등으로 55년 체제가 붕괴되었다. 여러분, 55년 체제가 일본은 지금 그 2차 세계대전 이제 2차 세계에서 일본이 이제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하고 이제 전후 처리가 미국 주도하에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미국 주도하에 이거 GHQ라고 해서 그 제너럴 헤드쿼터스 이거 뭐 그 최고 사령부 이제 연합국 총사령부 GHQ 주도하에 이제 그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을 최고사령관 우리 인천 착륙작전에 있던 메가더 그입니다. 그 중심으로 미국 중심의 점령 통치를 GHQ 그거 메가더 중심의 그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인 쇼군인 메가더는 비군사화 민주화 이런 방향으로 일본을 이제 그 전후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그 영세 중립군 스위스 같은 이제 여러분 그 목축 국가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비무장 조치로는 전범들의 재판 회부, 도쿄 재판 이런 거, 전쟁 포기와 군사력 보유 금지를 명시한 신헌법을 이제 그 여러분 그 GHQ가 공포했습니다. 그 신헌법 보시면 여기 그 무력 행사는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다.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망하고 그래서 육해 공군 및 그 밖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우리 국가는 교전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권한은 우리 국가에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그 미국의 제국 여러분 일본 제국헌법이 아닌 신헌법 이거는 일명 평화헌법 그래서 무력행사 우리 안 한다 우리는 싸움도 안 한다 군대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쇼와 천황 얘가요 미국 대사관에 직접 왔대. 연합국 최고사령부 GHQ 사령관 메가더 미국 점령군이죠 이제. 그래서 이 사진 찍는 지금 뭐예요? 호주머니 손 얹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자세 반듯하고 천황은 또 너무 왜소하죠. 이걸 보고 와 우리가 신으로 믿고 숭배하던 천황이 이렇게 볼품없다니 비로소 일본 국민은 패전을 실망했다. 이렇게 여러분 평화헌법을 맺고요. 지금 누가 점령하고 있다 미국은 GHQ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미국 점령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미군 주도로 메가더 주도로 이제 신헌법도 제정했고 평화헌법. 그리고 이제 일본은 이제 전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는 강화조약을 맺어야 되는 강화조약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맺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과거에 침략했던 국가들과의 국교 뭐 53개국인가 이렇게 많은 나라라든가 국교를 회복했대요. 국제사회로 완전히 복귀를 깨할 수 있었다. 일본의 여러분 그 일본을요 다시 나라로 인정해 준 거. 예,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입니다. 이거 보시면 연합국은 일본 및 그 영해에 대한 일본 국민의 완전한 주권을 승인한다. 연합국은 본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합국의 모든 배상 청구권,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 및 그 국민이 자행한 어떤 행동을 발생한 연합국 및 그 국민의 다른 청구권 그리고 점령에 따른 직접적인 군사적 비용에 대한 연합국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연합국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미, 영, 푸, 뭐 소련 이런 나라들이 너 내 나라 너 전쟁 범죄국이잖아 내 나라고 하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 이거 일본한테 아싸리 엄청 좋은 거잖아요. 일본의 주권 승인하고 일본 청구권 포기하고. 그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왜 이렇게 일본한테 유리하게 맺고 빨리 국제 무대로 다시 복귀시켜 줬냐면 우리나라 이게 여러 몇 년이냐면 1951년이잖아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앞에 뭐다 51년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1950년 6.25 와, 6.25.
북한이 남한 쳐들어왔죠. 그리고 1949년 이제 국공내전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망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랑 누구 싸울 차례만 남았어요. 하늘에 태양 두 개 있을 수 없으니까 국민당이랑 공산당이 피 터지게 싸우겠죠. 싸웠는데 여러분 대륙을 누가 잃어버려요? 대만으로 쫓겨간 장제스가 잃어버리고 여러분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수립되고 다음 해에 6.25 전쟁 발발. 그러니까 와 지금 이제 일본이요 그냥 그거 아시아 여러분 아시아의 스위스 같은 영세 중립국으로서 대충 목축이나 하는 국가로 둬서 안 되겠다. 아시아의 방공기지로 자리매김시켜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 터졌을 때 일본에서는 와 우리 살았다. 다들 환호했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 그거 미군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 이런 거 하고 그 뭐더라 국군이 다시 여러분 그거 막 북진하고 할 때 그때 다 그 여러분 무기 같은 거 군수 물자 이런 거 다 어디서 됐겠어요? 일본 공장에서 그대로 받아서 이제 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기사회생했어요. 다 죽어가다가 참 우리나라 덕 많이 보죠 일본은. 그래서 빨리 여러분 일본을 다시 국제사회에 다시 빨리 복귀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조석한 재건에 의해서 여러분 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에 미국이 여러분 몸이 닳아서 이제 빨리 주도한 겁니다. 이거 한국과 중국, 뭐 대만 같은 피해 당사국은 참여하지 못한 채 조약이 체결했어요. 그 심지어 청구권도 이제 포기한다. 그러니까 내 나라 할 수 없다. 미국, 일본에. 이 조약으로 일본은 전쟁 잘못에 대한 반성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도, 제대로 된 배상도 없이 주권을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했습니다. 이후에는 더 든든하게 일본을 우방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은 일본과 미일 안보조약 같은 애에 맺어서 일본 영토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군사 동맹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거요 사인하는 애가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얘가요 그 여러분 우리 봉브라더스 있죠. 그 윤봉길 홍코공원 이거 이때 여러분 그거 그 뭐지 그 폭탄 맞아서 그 여러분 다리가 쩔뚝거리게 된 사람이에요. 이건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덕이 살아났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거를 여기 보시면 아까 1946년 신헌법은요 평화헌법으로 불릴 정도로 영구히 그러니까 전쟁을 통한 해결 포기한다. 그리고 교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데 1951년 급하게 국제사회로 일본을 복귀시켰죠. 미국이. 왜냐하면 방공기지로 삼으려고. 그러면서 뭐 청구권 이런 것도 이제 요구할 수 없게 했잖아요. 정식 국가로 다 승인해주고 좀 반대의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슬슬 일본에서 제보를 못 버린다고 여기 보시면 일본에서 뭐를 하냐면 6.25 전쟁 특수를 톡톡히 노린 일본은 톡톡히 누린 일본은 어이 나오네. 여기 봐요. 이제 50년대 들어 일본 또요 그거 일본의 그 도쿄 전범 재판도 제대로 안 됐거든요. 미국 때문에 그 도쿄 전범 재판도 후지부지 돼요. 그래서 다시 또 평화헌법의 가치를 훼손한 1946년 평화헌법 가치를 메가더 때 만든 거 이거를 훼손하려는 보수 세력이 또 이제 나대는 겁니다. 나대서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이제 세력과 서로 이제 막 그거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당의 좌우파가 재군비 반대와 평화헌법 유지를 내거고 재통합 이 평화헌법 그대로 우리는 유지해야 된다 하고 여러분 이제 사회당이 재통합되고요. 보수 정당이 민주당과 자유당도 이제 자민당으로 통합돼서 이거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우리가 그거 다시 군국주의 일본이 되자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반대 세력으로 이제 평화헌법의 그대 유지 개정으로 이제 그거 사회당 보수당으로 사회당이랑 보수당인 자민당으로 이렇게 양 당이 나눠진 체제를 이른바 그 55년 체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55년에 어떻게 됐다고요? 55년에 이제 평화헌법 갖고 서로 이제 그 평화헌법 개정하자는
그 여러분 보수 정당이 좀 꼴통 새끼들 얘네들의 자민당 평화법 유지해야 된다 하는 애들이 사회당. 그 55년에 이렇게 여러분 사회당, 자민당으로 각각 뭉친 양당 체제를 1955년, 그러니까 55년 체제라고 부릅니다. 이 55년 체제가 언제까지 가냐면 55년 체제가 보세요. 55년에 정권을 누가 장악했대요? 평화헌법을 개정한다는 보수 꼴통 정당 자민당이 여러분 정권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40년 동안 정권 유지하면서 우리 그네 아빠처럼 경제 우선 정책으로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55년 체제가 언제 무너졌다고요? 1993년에 여러분 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사회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55년 체제가 93년에 무너졌다. 근데 이거 여러분 이 사회당이 이제 명칭이 뭐라고요?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에 잇따른 정책 실패와 일본 사회의 보수화로 다시 여러분 아베 같은 아가 준동하잖아요. 그래서 2012년 총선에 다시 자민당이 압승해서 아베 내각이 성립했다. 총 맞아 죽은 그 아베요. 그래서 몇 년 갔다 여러분 그 이제 평화헌법 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못된 녀석들 자민당이 55년에서 93년까지 갔다. 이걸 무슨 체제라고 한다? 55년 체제. 자민당이 이제 정권 잡은 때 다시 여러분 2012년에 아베가 다시 또 잡는 바람에 다시 또 자민당의 그 이제 독재 체제. 여기 그래서 보시면 일본 경제정책의 실패 등으로 55년 체제가 붕괴됐다. 그래서 여기 뭐 1970년대 이후 경제 선장이 둔화되고 부정부패 사건이 이어지면서 이제 여러분 그 1차, 2차 중동 전쟁으로 뭐 이스라엘이랑 중동 국가들이 막 싸우면서 석유를 무기화해서 석유 가격 팍팍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오일 쇼크로 경제 성장 둔화되고 부정부패 사건 이어지면서 결국 그 비자민당 연립 정권인 민주당이 집권하는 1993년 정권 교체. 그래서 경제정책의 실패, 아까 오일 쇼크, 그리고 부정부패 이런 걸로 55년부터 계속 쭉 내리 93년까지 집권하고 있다가 93년에 민주당한테 권력 넘겨줬다. 다시 근데 2012년 아베가 다시 화려하게 자민당 으로 총리가 됐다. 자, 리을 타이완 천수 이벤이 집권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타이완. 그럼 교과서 185쪽 보시면 타이완에서는 대륙과 군사적인 대치 상황을 이용해서 타이완 여러분 장제스 국민당이 도망온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대륙과 군사적인 대치 상황 국민당의 일당 체제가 몇 년 40년 가까이 지속됐다. 그래서 49년에 국공대전을 패하고 타이완에 국민당이 들어왔는데 국민당 일당 지배가 40년 가까이 됐다. 이후 국민의 민주화 요구로 총리와 대통령을 다 해먹는 총통을 직접 우리가 선거하겠다라는 헌법 개정 등의 민주화 정책이 추진됐다. 결국 자 2000년에는 민진당 후보 그러니까 국민당이 아니죠. 국민당이 아닌 민진당 후보 천수 이벤이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며 총통으로 선출돼 최초로 여야 간 여러분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봐봐 다시 국민당 재집권했다가 2016년에는 다시 또 민진당 차이잉원 여자예요. 이 사람이 총통이 당선돼서 다시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거 천수 이벤 집권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해는 몇 년? 2000년. 엄청 겁나 오래 갔죠. 2000년 천수 이벤. 그러다 다시 국민당 재집권했다가 2008년 또다시 8년 뒤 2016년 다시 여러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대 다시 정권 교체 이루었다. 여러분 현재도요 민진당이 여당 그리고 국민당이 야당으로 지금도 민진당 정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 제1차 경제개발 5개년이자 1차잖아요. 이게 원래 경제개발 계획을요 장면 정부가 세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승만이 1960년 여러분 교과서 이거 185쪽에 1960년 4.19 혁명으로 이거에 여러분 이 3.15 부정선거로 이제 이승만이 뭐 여러분 헌법을 뭐 2번 바꿔요. 8체계원이라고 이제 뭐 여당이 작고 야당이 많아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간접 선거로는 다시 대통령의 재선을 못 되니까 이제 직선제 개헌이 발췌 개헌이거든요. 여당 야당의 뭐 그거 개헌안을 서로 뭐 빼서 만들었다고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데 겉보기에는 민주적이지만 실제로는 재선 보장용이고 이게 여러분 6.25 중에 부산에서 막 했어요. 그리고 또 4.4 5.2 개헌이라고 이거는 이미 재선에 성공한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은 중임까지만 가능하다, 재선까지만 가능하다는 조항을 초대 대통령을 예로 한다. 이걸요,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만 헌법 개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한 명이 모자라서 통과가 안 됐는데, 이거 뭐 소수점으로 부결된 거기 때문에 이 소수점은 4.4 5입 해서 이거 여러분 한 사람 인원으로 쳐서 가결시킨 뭐 서울대 수학과 교수까지 이제 내세워서 4.4 5입 개헌을 소수점 반올림해서 뭐 하나 사람을 인정한다 하는 개헌한 거 이런 거 하고 그리고 헌법도 그렇게 여러분 마구 자기 편할 대로 뜯어 고치고 또 이거 3.15 부정선거는 1960년 3.15 부정선거는 왜 했냐면 이승만이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부통령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부통령을 이기붕으로 꼭 당선시키려고 그래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의 4.19 혁명이 일어나 1960년에 국민이 원하면 하야하겠다 해서 하와이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 서울에 4.19 혁명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제도 이제 내각 체제가 돼서 장면이 국무총리로서 장면 정부 이때 대통령은 윤보선이지만 내각 책임자여서 여러분 실질적인 행정 권한이 국무총리 장면이 행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4.19 혁명 이후부터는 장면 정부인데 이 장면이 이제 여러분 경제개발 계획 이런 거 다 세웠는데 1961년 이런 박정희가 탱크 몰고 와서 군사 정변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정희는 그게 없죠. 애가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된다 해서 그대로 장면 정부가 여러분 이미 세워놨던 경제개발 계획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1962년부터 이제 1차 경제개발,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까지만 박정희가 막 하고 해요. 그래서 이거 아까 어디 갔니?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입니다. 발표된 이후니까 86년 이후잖아요. 이후니까 여러분 55년 체제 붕괴, 선수이벤 집권 이거네요. 1993년 붕괴, 전수이벤 집권 2000년. 그래서 디귿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밑줄친 기억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포 여러분, 오늘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수립을 선포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공 이거요 그거잖아요. 공산당 중국이잖아요. 국민당 정부가 외세와 결탁해 반혁명 전쟁을 일으킨 이후 중국 전역은 지난 3년간의 내정으로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인민해방군은 용맹하게 싸워 마침내 국민당 정부를 대만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교과서
174쪽에 나옵니다. 국공내전 발발 1946년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쫓겨가면 일본이 여러분 항복하면서 중국도 아싸 이제 일본군 발 뺐다. 근데 여러분 1년 뒤인 1946년부터 망한 거예요.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제 여러분 대륙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3년 동안 싸워서 누가 이겼다? 마오쩌둥의 공산당.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일본 항복을 국민당 공산당에 합작할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국공내전이 본격화됐다. 그래서 2차 국공합작 시한사건으로 2차 국공합작 하고 일본군만 몰아내고 있었는데 일본이 패방하면서 이제 저것들끼리 싸운다. 공산당은 국민의 지지와 소련의 지원으로 전체를 역전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이거 여러분 국민당은요 미국이 지원해 줬는데 국민당이 너무 부정부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원해 준 군수물자를요 진짜 받은 그거 기차 있잖아. 열차 칸 채로 아예 팔아넘겼다고 합니다. 그걸 어디에 팔아넘겼냐면 그냥 공산당에 팔아넘겼어요. 그 돈 벌려고 국민당의 관리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미국에서 막대한 양의 물자를 지원해줘도 그걸 그대로 기차 채로 열차 칸 채로 이제 공산당이 팔아먹으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공산당은 그 농촌에 이런 거 토지 개혁 이런 거 하면서요. 이제 악질적인 지주, 친일 지주 이런 데 땅을 빼앗아서 이제 농민들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의 지지도 높았고요. 결국 그래서 공산당이 이기게 됐습니다. 패배한 국민당은 타이안으로 이동해서 정부를 수립했고 이후 양안 관계가 형성됐다. 이거 양안 관계 이게 봐봐. 양안이란 두 해안. 그래서 타이안 해협을 두고 서안과 동안으로 마주보는 관계를 붙여진 이름. 두 국가의 외교관의 특수한 관계 양안 관계의 표현을 흔히 사용한다. 그래서 이게요, 여러분 가타카날에서 전투하는 미군 이게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그거 아시아 태평양 전쟁 승기를 잡잖아요. 근데 가타카날 전투는 이거 여러분 미드웨이 해전에 여기 교과서 여기 나오죠. 여러분 동생들 공부하는 책이에요. 그 고등학교 1학년 이거 하와이 북서쪽에 있는 미드웨이 섬에서 여기서 미국이 이기면서 이제 일본 공세에서 미국 공세로 바뀌는 겁니다. 바뀌고 이후에 여러분 가타카날 전투에서 아까 미드웨이 해전까지는 다 이제 일본이 선제 공격한 거거든요. 근데 가타카날 전투는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긴 미국이 일본을 선제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처음으로 대규모 반격에 나서 승리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일본이 가달카날 섬에 이제 비행장을 막 건설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요 이제 미국이 태평양 보급로 지키고 주도권 확대하기 위해서 먼저 공격해서 이거 처부순 사건이에요. 아시아 태평양 전쟁 중인 42년에서 43년 미국의 대공세. 자, 그리고 천안만 광장에 직결하는 홍위병. 이 홍위병 얘네들요 문화대혁명이잖아요. 이거 문화대혁명은 교과서 180쪽에 이제 1949년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중국은 토지개혁과 주요 산업 국유화로 사회주의 계획경제 기반을 닦았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 여러분 1958년부터 크게 여러분 이제 팍 진출하는 대학진 운동 펼쳐서 인민공사를 설립하는 듯 급진적 공산주의화를 추진했다. 이게 여러분 인민공사라는 기초 단위를 중심으로 이제 집단 농장 이런 데서 막 일해서 이제 수확물 분배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농민들은 집단화에 저항했고 자기 소유 토지 갖고 싶어 했어요. 막 근로의욕 감소, 소련의 경제 원조 중단, 자연재해 등으로 수천만이 굶어 죽는 비극을 낳았다. 그래서 이거 특히요 대학진 운동 뭐 인민공사로 대농장에서 막 집단으로 일하게 하고 그리고 막 뭐도 했냐면 이제 우리도 이제 영국 이런 나라를 뛰어넘는 그런 철강 생산국이 되자 해서 막 여러분 토강로 자기 집에다가 용광로를 만든 게 토강로예요. 토강로 같은 거 만들어 집에 있는 철이란 철 뭐 있잖아요. 숟가락 그리고 삽
밥그릇 이런 거 다 녹여서요. 집집마다 막 철 생산하게 해요. 근데 이 높은 온도로 막 녹이는 게 아니니까 전문적인 기술로 녹이는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똥철. 그거 실제로 여기서 만든 토강로에서 집집마다 모은 그 철 녹여서 만든 사분요. 한번 퍼면 부러지는 거. 그러니까 멀쩡한 거 녹여서요. 쓰레기 똥철 만든 거 이런 것도 하고 또 이제 그 대농장에서 집단으로 일하면서 분배받으니까 근로의욕 상실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막 마오쩌둥이 그거 막 유명해요. 참새를 보고 저 새는 나쁜 새다. 딱 그 벼 이삭 쪼아 먹네 나쁜 새다 해서 참새를 싹 요를 죽여버리는 바람에 메뚜기 떼가 찬 거래서 이제 자연재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흉년 이런 걸로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비극을 낳았다. 근데 마오쩌둥이 너무 지금 정책을 못 하잖아요. 똥철 만들었어. 그 대농장, 집단농장 이런 거 해서 근로의욕 떨어뜨려. 참새 나쁜 새다 해서 이제 메뚜기 떼에 그 습격을 불러일으켜. 그래서 마오쩌둥이 너무 이상적인 애잖아요. 권력 일선에서 잠시 물러났습니다. 자, 물러나자 이제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일부 수정해서 개인의 생산과 자유시장을 인정하는 좀 혼합경제체제를 도입하니까 마오쩌둥이 쟤네들 뭐 주잡판의 자본주의 세력으로 달려가는 것들이네. 얘네들을 얘네들을 없애고 문화를 혁신해야 된다 해서 여러분 자기 정적들을 제거하고 자기가 다시요 정계에 복귀하려고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다. 이게 문화대혁명이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된 마오쩌둥이 자본주의 길을 가려는 수정주의 세력을 숙청하고자 벌인 여러분 이거 류샤오치, 덩샤오핑 이런 애들 숙청하고자 벌인 정치 권력 투쟁입니다. 이거요 순진한 여러분들 나이 애들을 학생 노동자들로 홍위병을 조직하면서 대중운동으로 퍼졌다. 그래서 세뇌당한 애들이 마오쩌둥 어룩, 모택동 어룩 빨간색 책 이거 막 들고요. 이제 좀 자본주의에 좀 이렇게 영합된 세력 어떤 세력이냐면 뭐 피부 하얗고 손 곱고 안경 쓰고 뭐 선생이고 의사고 이런 사람 다 때려 죽이고 한 거 그리고 문화유산 이런 거 다 부순 거 10년 동안 부쉈어요. 그래서 1966년 76년 이때 여러분 학교 안 다니고요. 좀 머리 좀 쓴다는 사람들 죄다 때려 죽이기 바빴습니다. 유적 유물 다 부수고요. 그래서 중국에요, 여러분, 제대로 남아있는 문화유산이 자금성이랑 또 뭐냐면, 진시황릉 밖에 없어요. 진시황릉 문화대혁명 이후에 발견돼서 화르면한 거고요. 자금성은, 누구더라? 저우언라이 준래라고 있거든. 그 사람이 이것만 안 된다 하고 강국하게 모택동을 살려서 자금성은 안 부쉈다고 해요. 자금성은 그냥 건물만 있고 안에 여러분 유물은 다 없어요. 이거는 싹 다 누가 빼돌렸냐면 대만으로 여러분 쫓겨간 장제스 세력이 싹 빼돌려서 대만의 고궁박물관에 있거든요. 고궁박물관에 하루마다 전시 유물을 바꾸는데 다시 그 전시 유물을 다시 또 구경하려면 한 4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막대한 중국의 이제 유물을 다 장제스가 바리바리 싣고 대만에 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잘 됐죠. 이거 여러분 문화대혁명 때 다 부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공자상 이런 거 목 자르고 막 이렇게 해요. 얘네들 부식한 짓거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식하게 잘 세뇌당하는 어린 아들 그리고 그냥 공부한 애들은 나쁘다 자본주의 나쁘다로 여러분 선동당하는 노동자들 그러니까 진짜 개돼지들을 이용해서 얘네들 쫓아내고 다시 권력을 잡았당. 그래서 자국의 문화를 대우퇴시킨 문화대혁명. 얘기를 내가 왜 했냐면 그래서 체남면 광장 천안문이요. 우리나라 이런 강화문이랑 똑같아요. 자금성이 제일 정문이거든요. 천안문 앞에 이제 광장 여기 직결해서 마오 주석의 여러분 어록 이거 빨간색 책 잡고요. 막 이거 손 높이 들고 막 있는 홍위병들. 그 다음에 리튼 조사단 소속으로 만주에 도착한 애교관 이거 여러분 만주사변 1931년 만주사변을 이제 국제 연맹 맞나?
맞네. 예, 리튼 조사단이 중국이 만주사변 이거 불법 아니냐 국제연맹이 제소한 리튼을 대표한 조사는 발견됐다. 그래서 일본부 철수해라. 리튼이 이거 불법적인 행동 맞다. 라고 해서 하지만 일본 거부. 협조 외교인 오신등 체제 붕괴. 193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조인식을 취재하는 기자 이거 여러분 일본이 화려하게 다시 국제무대 복귀 그래서 그것도 안 해도 된다 청구권 이런 거 행사도 못한다 그 여러분 연합국이 이게 우리나라 6.25 터져서 일본 살아난 거죠 1951년 이 괜찮은 나죠 1951년 또 미일 안보 방위조약 이런 것도 맺잖아요 같은 해에 이거 이거 아까 해서 다시 안 볼게요. 그 다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에 참석하는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교과서 몇 쪽이냐 171쪽에 자 우리 한반도에는 일본군을 무장 해제한다는 명분으로 남쪽에는 미군이 그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왔다. 여러분 소련군이요 그거 이제 8월 6일에 여러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지고 나서 이제 8월 8일 날 소련이 참전 결전해서 이제 우리 한반도 북부로 왔다고 했어요. 그 결과 이제 서로요 반쯤 왔을 때 이제 8월 15일 날 그 항복하는 바람에 38도선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에는 각각 미군과 소련의 군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년 우리는 지금 3년 동안 미 군정 시기를 겪거든요. 그래서 유엔이 국제연합 감시하에 총선거를 진행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예요. 근데 남한 인구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련과 북한 측이 이거 유엔 감시 아래 진행된 총선거 안 한다고 거부했어요. 거부하는 바람에 어떻게 되냐면 남한만 그 단독 선거를 해서 이제 그 헌법을 제정하는 여러분 임기 2년에 재헌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에 재헌국회에서 선출한 간접선거로 선출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가 다시 정부 수립돼요.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에서 1948년 8월 15일은 여러분 우리나라를 누가 다스리는 미국 군대가 다스리는 미군정 시기라고 합니다. 3년간. 북한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따로 놀잖아 하면서 이제 명분이 쌓은 북한은 9월에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정권을 수립해서 남한 북한 다른 정부가 수립되면서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은 1948년 8월 15일 이제 재헌국회에서 우리나라 헌법 만들고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해서 이승만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48년 8월 15일 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19번 밑줄 친 5년 동안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어제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를 폭격하였으며 와 일본 여러분 진주만 그거 사건 1941년 여러분 아시아 태평양 전쟁 일으키는 거잖아요. 자, 육군을 말레이시아 북부에 상륙시켰다. 미국과 영국도 즉시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다. 일본의 새로운 침략 행위는 그동안 중국에 대해 일으킨 정의롭지 못한 침략 행위와 완전히 같은 것이다. 여러분 중국은 언제부터 쳐들어 1937년부터 중일 전쟁 일으켰잖아요. 유고차오 아까 그 급동 사건으로 여러분 그거 무다구치 렌니아가 중국군에 총 쐈잖아요. 정의롭지 못한 침략 행위와 완전히 같은 것이다. 우리 중국은 일본과의 전투에서 이미 5년 동안이나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 37, 38, 39, 40, 41, 5년 맞네. 그죠? 1941년. 자, 파시즘 전선이 최종적으로 패배하고, 이런 파시즘이요. 전체주의인데, 이거 파시스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여러 나뭇가지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그거, 이탈리아 파시즘, 이게 여러분, 독일에서 나치즘, 이런 거. 그래서 묶어서 그냥 파시즘이라고 해요. 파시즘 전선이 최종적으로 패배하고, 이탈리아는
자, 이미 망했고, 여러분, 뭐, 독일이랑 일본 남아있다. 최종적 패배하고 반파신 정성이 최종적 승리한 형세는 이미 확정되었다. 중국 정부와 인민은 마땅히 지난 5년 동안 영광스러운 전쟁을 계속 수행해야 된다. 일본의 파시즘 최종 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 5년 동안 있었던 사실. 그러니까 이거 뭐 1937에서 1941이잖아요. 5년 동안 있었던 사실. 자, 1번 김원봉 등이 조선의용대를 창설했다. 이거 여러분 관내가 만리장성 이남이에요. 만리장성 이남에 생긴 최초의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대예요. 자, 이게 몇 년일까? 자,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이 조직되었다. 이거 여러분 이거 베트콩이라고 했어요. 베트콩 이거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인데 남베트남 얘네들 남베트남에 있던 북베트남을 지지하는 남베트남 저항 세력. 그 다음에 한중민족 항일 대동맹이 결성됐다. 또 윤봉길이 상하이 홍콩공원 의거를 시행했다. 이거 여러분 한일 애국단이 한 거잖아요. 김구의 베이징 정부가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했다. 여러분 조선의용대는 교과서 161쪽에 보시면 이건 민족전선연맹 산하의 이제 그거 군부대 그거 이제 부대잖아요. 그거 아니 뭐라 해야 되지 이거 군사력이잖아요. 근데 이게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제 관내에도 무장조직 그러니까 한인 무장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그 배경이 형성된 거죠. 일본에 똑같이 저항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조직은 1년 뒤인 1938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리장성 이남에 이제 한인의 무장조직을 인정할 정도로 어떻다 지금 중국도 당장 일본이 중국 쳐들어오니까 만주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관내까지 쳐들어오니까 이제 그거 한국인의 그 무장단체를 만드는 걸 무장조직 만드는 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김원봉 등이 조선의용대를 창설했다. 중일전쟁 1년 뒤에 1938년 관내 최초로 만들어진 한인 무장조직. 자, 그 다음 남베트남 민족 해방전선 조직. 그 베트남 전쟁이요. 여러분 이 말레이 반도를 인도랑 차이나 사이에 있다고 해서 대충 여러분 제국주의 열강이 인도 차이나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 인도 차이나 전쟁, 2차 인도 차이나 전쟁이 인도 차이나 전쟁 2번 있었는데 특히 이제 2차 인도 차이나 전쟁이 바로 여러분 베트남 통일 전쟁입니다. 베트남 통일 전쟁인데 미군까지 개입했던 우리가 여러분 참전한 베트남 전쟁이요. 근데 1차 인도 차이나 전쟁은 베트남 독립 전쟁으로 누구로부터 독립하는 거? 여러분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 해방됐다고 여겼는데 프랑스가 다시 기어들어왔죠. 그래서 프랑스를 무찌르는 전쟁, 끄트머리 여러분 프랑스가 결정적으로 패전한 전쟁이 디엔 비엔 푸 전투라고 했습니다. 그 디엔 비엔 푸 전투로 이제 베트남 전에서 이제 프랑스가 물러나게 되잖아요.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이거 1차 인도차이나 전쟁 이거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 그래서 몇 년? 1946년부터 1954년. 그래서 결과로 여러분 북베트남의 베트남 민주공화국 베트민이 승리한 거고요. 이거 영향으로는 제네바 회담 개최, 제네바 회담에서 이제 프랑스는 이제 완전 철수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46년부터 54년까지 이제 1차 베트남 전쟁, 베트남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전쟁.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이거 1차가 46년에서 54년 이 제네바 합의로 이제 프랑스가 철수하고 제네바에서 합의해서 프랑스 철수졌으니까 DMBF 전투에서 베트남은 남북간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남북간 총선거가 되면 이제 북베트남이 압승해서 공산화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지원한 남베트남 정부가 이제 미국의 사주를 받고 선거 시행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발한 세력들이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을 결성해서 정부에 저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남베트남 이제 남베트남 내에 이제 남베트남이 총선을 거부했잖아요. 미국 사주받고 거부해서 이에 반발한 세력들이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 이게 남베트남에 있지만 공산당이죠. 공산당 애들, 북베트남을 지지하는 공산당 애들.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베트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언제 결성되냐면 여기 이거 여러분 1960년에 결성됩니다. 1960년. 그래서 교과서 아까 어디 갔네. 1960년 그리고 한중민족 항일 대동맹 결성. 여러분 한중 항일 대동맹이 우리 교과서에는 그냥 한중 연대 수준 정도로 나와 있지 이게 명확하게 명칭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중 민족 항일 대동맹은 1931년 여러분 그 만주사변 이후에 이게 지금 남만주 철도 일부 폭파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부수고 이거 여러분 이거 중국의 소행이다 해서 만주 침략했잖아요. 그리고 점령지 만주국 세우고 이따구 짓을 하니까 이제 와 식민지 조선으로 만족 안 하는구나 싶어서 여러분 중국 이기감을 느낀 중국이 이제 한국과 함께 비밀 항일 연대 조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1931년 상하이에서 조직됐습니다.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자 중국 국민정부는 일본의 팽창이 동아시아 전체 위협이 됨을 인식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대를 추진했다. 그래서 연대 추진해서 이제 국민당과 우리 임시정부가 서로 이제 결합했다. 그런데 이게요, 한중민족 항일 대동맹은 이거 여러분 만주사변 일으키고 우리 여러분 이봉창 의사가 1932년에 그 도쿄에 여러분 천황 그거 마차에 그거 폭탄 던지였는데 이거 여러분 그 제대로 터지지 않은 사건 이거 가지고 중국 측에서 너무 안타깝다 왜 제대로 안 터졌나 하면서 그런 신문 기사가 막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의해서 일본이 상하이를 점령하거든요. 상하이 점령해서 여러분 전승 기념식을 홍콩공원에서 여는데 그걸 다시 어떻게 해요? 윤봉길 의사가 또 이제 홍콩공원에서 상하이 전승 기념식 열고 있는 단상에다가 폭탄 투척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여러분 폭탄 제대로 터져서 일본군 장성들이 죽고 이제 여러분 장애인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와 감탄하면서 장제스가 여러분 100만 그 중국군도 못한 거를 10만인가 100만인 중국군도 못한 걸 한 명이 조선 청년이 했다. 그래서 감탄하면서 전폭적인 국민당의 지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한중 이거 어디 갔네? 이거 여러분 한중 민족 항일 대동맹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해체되고 아예 여러분 대놓고 이제 협력 체계가 공식화됐대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거 여러분 지금 어디 갔니? 한중민족 항일 대동맹은 만주사변 이후 1932년 이후 1932년 맞나? 잠깐. 만주사변 이후 1931년 상해에서 조직됐당 비밀 항일 연대 조직. 근데 대놓고 이제 1932년 여러분 윤봉길 의거 이후 와 한 명의 조선 청년 대단하다 하면서 대놓고 이제 지지하는 걸로 해서 비공식적으로 사라졌다. 한중민족 항일 대동맹 만주사변 직후 1931년 비공식적으로 생겼는데 이게요 윤봉길 의거 이후 공식화되면서 협력체계 공식화 자연스럽게 해체됐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임시정부가 한인애국당 봉봉브라더스의 활약으로 화려하게 부활한다. 그 내용. 그래서 대동맹 1931년. 자, 상하이 공원, 홍콩공원 의거를 시행했다. 아쉽다. 왜 안 터졌을까? 이봉청 의거 갖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서 상하이 점령하잖아요. 전승 기념식에 윤봉길 또 던진 사건 1932년. 자, 여러분 베이징 정부가 베르사유 조약에 조인을 거부했다. 이거 오사운동 결과 조인 거부잖아요. 1919년 오사운동이니까 1919년이죠. 자,
마지막 번입니다. 아이고,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친애하는 요시다 총리께 일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폭동, 혼란, 무질서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이 평온하게 보이는 이유는 조직적인 경찰력과 법을 지키는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법 입국이나 밀무역으로부터 일본의 해상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치안 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따라서 나는 일본 정부가 7만 5천 명의 국가 경찰 예비 인원을 새로 확보하고 해상 보안청 인원 8천 명을 증원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취할 것을 허가합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 모시기. 여러분, 그 일본이 그거 신헌법 일명 평화헌법이 1946년 여러분 GHQ 연합군 총사령관 그 여러분 메가더의 그 여러분 그 지배하에 평화헌법이란 1946년 신헌법에 이거 무력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다. 그리고 육해 공군 및 그 밖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교정권 없다. 영원히 우리는 평화롭게 군대도 없이 살 것이다. 남한테 시비 안 건다. 라는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46년에 그 메가더가 시켜서 이거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6.25 터지면서 미군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 이제 그 북한군이랑 싸우러 막 차출됐죠. 그러면서 이제 군대가 빠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교과서 어디 갔네 그거. 이거 여러분 경찰 예비대 검색하면 일본의 사례에 일본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일본 열도의 군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미군이 그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여러분 1951년 일본 그 미국 주권 회복되기 전까지 이제 군정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져나가니까 군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7,500명 규모의 경찰 예비대가 창설되었다. 그럼 경찰 예비대는 정규군 이제 평화헌법으로 군대를 여러분 설치할 수 없잖아요. 어려운 국가에서 준군사 조직으로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그 부대로 경찰 예비대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6.25 터지니까 미군이 차출되니까 한반도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후에 이제 진짜 여러분 일본은 6.25 특수 우리나라의 그 내전 특수를 톡톡하게 누렸죠. 그래서 여러분 그 6.25가 그 53년에 끝나거든요. 근데 6.25 중에 어떻게 돼요? 52년에 보안대로 개편되고요. 6.25 전쟁 53년 끝나고 나서 1954년에는 우리 스스로 지키는 군대 육상 자위대로 개편됐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보시면 자, 비무장 국가인 일본은 이제 경찰 예비대를 6.25 전쟁 중에 창설하고 그리고 여러분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이거 자위대로 확대 개편됐다. 그래서 여러분 막 정식 군대로 막 군대를 보유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막 헌법 개정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있잖아요. 자민당이요. 여러분 연합군 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 메가더 국가 경찰 예비인원 필요하다. 6.25 전쟁 중에. 그래서 보안청인 증언하기 필요한 수단을 취할 것을 허가한다. 그래서 여러분 52년 경찰 예비대. 52년 맞나? 이거 50년 경찰 예비대. 50년 경찰 예비대 창설. 그리고 52년에 뭐 이런 보안대가 됐다가 54년에 육상자위대로 개편. 그래서 여러분 50년 6.25 전쟁 요 땅 터지자마자 이제 미군이 끌려가니까 자기들은 이제 경찰 예비대 아싸리 만들고요. 우리나라 53년에 6.25 전쟁 끝나니까 54년 그 다음 해에 자위대로 더 커졌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 요 땅 우리 50년 6.25 전쟁 일어났을 때 경찰 예비대 탐구 활동으로 이거는 5번 6.25 전쟁이 미국의 대일 정책에 끼친 영향. 원래 그 뭐 GHQ 메가더 뭐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영세 중립국 스위스 같은 여러 목축하는 그런 국가로 만들어 버리겠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그거 아까 49년에
그거 중국 공산화되고 50년에 6.25 전쟁 터지니까 일본을 반공 기지로 만들어서 이제 뭐 여러 미국의 전략적 판단인데 아시아 반공 기지로 이제 일본이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래서 일본이 그거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신음하고 있었는데 그 원폭이나 2방 맞고 여러분 패원데 우리나라 심지어 이제 강제로 목양 국가로 살 뻔했는데 우리나라 6.25 터지는 바람에 신나게 공장 돌리고 물건 팔아먹고 경제재건 빡빡 되고 해서 6.25 전쟁 특수를 톡톡하게 누렸어요. 그리고 워싱턴 체제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이제 미국 일장 이제 세계 일장이 된 미국이 워싱턴 회의 열었잖아요. 열고 뭐 그 이제 새롭게 국제 질서를 정비하겠다. 뭐 군비 제한하겠다. 중국에 이제 우리 기회 균등하게 서로 이제 이득 떼먹자.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뭐 중국을 그 뭐지? 중국의 그거 기회균등, 중국에 진출하는 기회균등 같은 거 주장하고, 그리고 이제 군비 제한하고. 근데 여기에 여러분 그 일본이 고분고분 협조했잖아요. 일본의 1920년대 협조 외교. 근데 이게 여러분 깨지는 게 뭐예요? 이제 1929년에 경제 대공황으로 궁궁해진 일본이 결국 만주사변 일으키잖아요. 1931년에. 그러면서 깨진다. 자, 2번. 만주사변 일으키고 리튼 조사단 이러고 국제연맹 탈퇴 이거요. 자, 미일 수호 통상조약의 내용 찾아본다. 이거 여러분 그 조일 수호 조교 강화도 조약처럼요. 미일 수호 통상조약은 미국이요. 그 이제 일본을 개항시키는 그 조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일 하친 조약 그 다음에 이제 1954년 미일 하친 조약, 1958년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이거 해서 뭐 항구도 뭐 개항하고 영사재판권 인정하고 한 거요. 관세자주권 상실하고 거. 그래서 미일 화친 조약으로 개항, 미일 수호 통상 조약으로 이제 그 뭐 여러 그 뭐 관세자주권 상실, 국내 산업에 타격이 있는 그런 불평등 조약 맺었어요. 국제연맹 탈퇴한 이후 리튼조사단 1931년 만주사변 이렇게 해서 리튼조사단이 이거 불법행위다 하니까 탈퇴해버렸죠. 일본이 리순 다렌의 조차권을 확보하는 과정. 이거 삼국 간섭으로 여러분 그 리순 다렌이 그 삼국 간섭으로 리순 다렌이 요동반도 있잖아요. 그 요동반도를 도로 청나라한테 돌려줬는데 리순 다렌의 그 빌려가는 걸 러시아가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요 칼을 갈아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리순 다렌의 조차권을 확보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중근 의사가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위순 감옥에서 순국하셨죠. 일본이 리순 다렌의 조차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고, 이 긴 영상 여러분 볼지 모르겠네요. 찍은 나도 지겹습니다. 정말 말을 많이 했죠. 아유,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좀 쌈박하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열심히 여러분 수업 영상 다 올릴게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아시아사 예쁜이 여러분, 화이팅! 자, 여러분, 이제 대학 진학 대박 나세요. 끝.